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7월 19일, 과거의 이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한국사 자료부터 볼까요? 1894년 7월 19일이 눈이 띄네요. 동학농민혁명이 한창일 때인데 그 전주하약, 그러니까 정부랑 농민군이 잠깐 휴전하기로 한 다음이군요. 근데 이 자료들 보니까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만 좀 잠잠해진 거였지, 실제로는 물밑에서 긴장이 엄청 고조되던 시점이에요. 일본은 계속 군대를 보내면서 조선 내정에 막 개입하려고 했고, 그게 결국 청일전쟁으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농민군 쪽에서도 정부가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그리고 외세 간섭도 심해지고 하니까 다시 2차 봉기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정말 경랑이 몰아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시기였네요.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1950년 7월 19일 기록도 한번 보죠. 한국전쟁 초기인데 대전 전투가 거의 막바지였고 바로 다음 날 대전이 함락됐다고 하니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국군하고 미군 제24사단이 그 금강 쪽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전력 차이가 좀 컸죠.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단순히 그냥 밀리기만 한 건 아니에요. 후방에서는 유엔군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최후 방어선을 꽉 구축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 냉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반도가 처했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위기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했던 거군요. 좀 더 최근으로 와서요. 1987년 7월 19일 전후 상황도 자료에 있네요. 유월 민주항쟁이랑 6.29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인 그 발표 직후잖아요. 민주화 열기가 막 뜨거워지면서 특히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던 때라고 나오네요.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이런 데서 큰 파업이 있었군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주로 학생이나 시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이끌었다면 이때부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생존권 문제를 딱 내걸고 대규모로 투쟁에 나선 거죠. 이 두 개의 흐름,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랑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딱 만나면서 사회 변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노동기본권도 더 보장되고 여러 민주적인 제도가 개선됐는데 아주 강력한 힘이 됐어요. 시민하고 노동자가 이렇게 연대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렇군요. 학생, 시민운동에 이어서 노동운동까지 정말 큰 변화의 시기였네요. 이번에는 세계사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주 오래전이네요. 711년 7월 19일 이베리아 반도에서 과달레테 전투라는 게 있었군요. 이슬람 세력이 서고트 왕국을 이긴 날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전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왕조 하나 망한 게 아니고요. 이걸 계기로 거의 80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돼요. 그 시대를 알-안달루스라고 부르죠. 이 시기 동안 유럽의 기독교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과학, 철학, 예술, 진짜 여러 분야에서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지금 스페인 문화가 되게 독특하고 다채롭잖아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이 있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800년이나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네요. 또 기술 발전사에서 중요한 날이기도 했군요. 1843년 7월 19일 SS 그레이트 브리튼호 진수. 자료 보니까 최초로 철로 만든 배 몸체에다가 스크루 프로펠러를 단 대형 증기선이었다는데 진짜 혁신적이었겠어요. 네, 맞아요. 그 이산바드 킹덤 브루넬이라는 진짜 천재 엔지니어가 설계한 건데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술적 도약이었죠. 생각해보세요. 그 큰 배를 나무가 아니라 쇠로 만들고 또 배 옆에 달린 큰 바퀴 대신에 물속에서 도는 나사 모양 프로펠러로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었죠. 실제로 대서양도 성공적으로 건너면서 해상 운송의 시대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상징 같은 배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상상만 해도 신기합니다. 자, 20세기 자료로 넘어가서요. 1940년 7월 19일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영국한테 평화협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게 그냥 제안하고 거절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 거절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 그리고 영국 전체의 항전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때 영국이 협상에 응했다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거절 바로 뒤에 독일 공군이 영국 본토를 막 대규모로 공습하는 그 유명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큰 싸움이 시작된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1980년 7월 19일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 개막 소식입니다. 근데 이 올림픽 좀 반쪽짜리 행사로 기억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 전년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잖아요. 그거에 항의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어요. 65개국이나요.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랑 화합을 이루자는 그 올림픽 정신이 안타깝게도 냉전이라는 그 차가운 정치 현실 앞에서는 힘을 좀 잃었던 거죠. 올림픽이 그냥 순수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때로는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좀 씁쓸한 사례입니다. 네, 올림픽 정신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었네요. 오늘 7월 19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얽혀 있었다는 걸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잘 살펴봤습니다. 전쟁과 혁명, 또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놀라운 기술 혁신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특정 날짜에 일어난 일들을 쭉 모아서 깊이 들여다보면요. 시대나 장소는 다 다르지만 뭔가 변화를 향한 열망이라든지 아니면 갈등과 대립, 또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인간사의 모습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사건들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7월 19일을 돌아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작은 단면이 현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